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 모시고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약세니까 모든 재료가 다 소멸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는데 중국인 유코 들어왔지만은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반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글쎄요, 이게 뭐 작년 동기하고 아무래도 좀 매출을 많이 비교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면세점 업계가 관광객들을 좀 맞이하면서 연초에 이제 다이고 경로로 나가던 그 재고들을 많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연초에 매출액이 사실 관광객이 늘어나기 전에 이미 다이고 경로가 좀 줄어들면서 한 단계 조금 레벨 다운 됐던 부분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이고 쪽으로 나가는 어떤 수수료 구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시 좀 정상화를 시켜놔야 회사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이 정상화됐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좀 예. 판단을 했던 거고요. 사실 그 말씀하신 그 관광객에 대한 모멘텀들은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월별로 보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관광객 뭐 FIT 비중이라는 저희는 표현을 쓰는데, 그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좀 계속 올라가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 뭐 인천공항 그 면세점 매출은 월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게 재료가 없어졌다, 뭐 그냥 뭐 완전히 뭐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위원님은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 면세점 시장은 해외여행 정상화로 호조세를 띨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관련해서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아무래도 지금 사실 경기 상황이 그렇게 뭐 굉장히 뭐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지난 뭐 3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좀 상황, 특수한 상황을 저희가 겪으면서 해외 여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작년 뭐 하반기부터 내국인 출국자 수가 이제 그동안 못 나갔던 거에 따른 어떤 이연 수요 효과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인 입국자 수, 이제 흔히 저희는 인바운드라고 많이 표현을 예. 하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좀 캐털리스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8월부터 중국 그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풀렸고, 여행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비되는 속도를 감안하면은 이제 4분기 중에 이 볼륨들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에서 워낙 이제 중국인 비중이 과거부터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면세점 시장 규모가 좀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하면서 면세 업체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여행 상황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면 이제 그 한중간의 비행 편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이제 항공 편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와서 여행을 이제 즐기려면은 단체 관광 상품 안에 여행 스케줄이 이제 짜져야 예. 되잖아요. 그게 뭐 숙박에 관한 것도 있고, 뭐 동선에 관한 것도 있고, 교통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몇 년간 운영하지 않던 상품 프로그램들이 좀 많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은 이제 차곡차곡 준비가 네.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3년 전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중국 여행객들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MZ 세대가 늘면서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여행이 늘어나고 네. 면세점보다 오히려 올리브영 같은 데를 많이 네.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뭐 저도 이제 명동에 이제 실제 좀 상황이 어떤지 좀 많이 가봤어요. 뭐 말씀하신 올리브영도 가보고 면세점도 가봤을 때, 올리브영이 이제 뭐 코로나 전 대비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거에 따른 영향이 아예 없다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거는 사실이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 입국자 수가 거의 이제 뭐 없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뭐 19년 동월 대비 회복률로 보면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누리게 될 그 업사이드가 그만큼 뭐 거의 2배 정도는 사실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와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입국자 수 회복 속도가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다. 이게 워낙 낮은 수준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올리브영이라는 하나의 채널이 굉장히 많은 집객을 일으킨다고 해서 면세점 매출 자체가 뭐 감소하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관광객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면세점들이 일단 아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따이공들에 의존하던 사업 구조에서 이제 순수하게 뭐 정상적인 영업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점에서 그런가요? 유통주 최선호주로 호텔 신라를 꼽아주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여러 유통업체들,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텔신라가 면세점 매출 비중이 실적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유통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호텔신라가 갖고 있는 면세점을 보면은 서울 시내에도 면세점을 갖고 있고요. 공항에도 뭐 가장 넓은 면적으로 신세계랑 같이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제주 쪽에도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시내 면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보는 면세점 말고도 이제 해외 쪽, 예. 또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쪽에 사실 다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요에서 가장 큰 팩터는 중국인이고 그 중국인들이 오는 수요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나 호텔신라가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뭐 서울 내만 봐도 이제 뭐 여행 저희가 상품의 주요 구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 관광버스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감안했을 때는 강남권보다는 사실 강북권에 있는 면세점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을 보면은 호텔신라가 조금 좀 베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이제 뭐 내년까지는 굉장히 이익이 좀 크게 고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내년에 이제 중국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냐에 따라서 뭐 25년도 실적도 굉장히 강한 증가 나타날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뭐 저희 한 12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있고 사실 최근에 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편하게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가 상승에다가 경기 불황으로 이제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오히려 편의점주를 저평가에 공략하는 전략 이런 건 어떨까요? 뭐 편의점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업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지난 몇 개 분기 동안은 워낙 이제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던 게 컸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실적 모멘텀들이 조금 둔화되면서 성장에 좀 주목을 했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그게 좀 주가의 조정을 좀 일으켜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고 과거 대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편의점 업체들 뭐 평균 PER이 뭐 한 10배 초반 정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이제 싸져서 저희가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BJF, GS 저희가 이제 대표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양사 모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건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GS 쪽이 이제 비편의점 사업군에서도 지금 실적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슈퍼도 좀 이제 대형마트보다는 최근에 좀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호텔은 뭐 이제 여행 어떤 그런 수요의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 디지털 쪽은 회사가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비용 절감을 하면서 손익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GS 리테일 쪽을 조금 주목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와 GS 리테일 유통주 중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